네, 오늘 이 시간에는 남성 성기능장애 원인과 치료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아담스 비뇨기과의 이무현 원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자, 방송 보시면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지금 바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02-6676-0114번입니다. 날씨가 이제 정말 좀 많이 쌀쌀해진 것 같아요. 네. 가을이 아주 부쩍 온 거 느껴지는데요. 그러네요. 네. 이렇게 날씨가 좀 쌀쌀할 때 남성들은 더 전립선 질환에 주의를 해야 된다. 이런 기사를 좀 봤거든요. 네. 왜 그런 건가요? 일단 그 전립선이라는 게 네. 우리 방광 바로 아래에 있는 이제 그런 이제 기관인데 이게 그 나이가 들면서 커지는 이제 비대증이 이제 가장 문제가 되죠. 근데 네. 이 비대증이 있을 때 날씨가 차거나 그러면 이 전립선은 이 온도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래서 이제 날씨가 차지거나 하면 갑자기 비대증이 있는 분들이 갑자기 소변을 못 본다든지 이제 이런 현상도 생길 수가 있고 훨씬 더 증상이 안 좋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 전립선은 뭐 직접적인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그 이제 전립선으로 발기와 관련된 신경이라든지 혈관들이 같이 지나기 때문에 발기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특히 겨울철에 좀 더 신경을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신체가 확실히 온도에 좀 민감하네요. 그런 네. 영향이 있는지 몰랐습니다. 네, 네. 이 전립선 질환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성기능 장애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전립선 그 비대증이나 이런 네. 것 때문에 직접적인 그 무슨 성기능 장애를 일으키는 건 사실 아닙니다. 근데 네. 이제 간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서 대표적인 게 발기부전을 들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실제로 우리가 그 전립선 암이나 있거나 했을 때 전립선 암을 떼어냈을 때는 발기부전이 거의 오거든요. 그래서 이 전립선 질환이 있을 때 발기부전과 어느 정도 관련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네, 발기부전인데 사람들이 참 많이 고민하는 그런 질병 중에 하나잖아요. 그런 네. 질환 중에 하나인데 그 원인이 그럼 뭔지 먼저 좀 한번 정리를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네. 발기부전이라는 게 뭔가 그러면은 일단은 성관계 도중에 발기가 꺼진다든지 단단하지 않다든지 아니면 일어나는 게 어렵다든지 이러한 네. 것들을 우리가 발기부전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이 발기라는 것은 어떻게 일어나느냐 하면 그 음경 한가운데 있는 해면체가 있습니다. 이 해면체에 혈액이 빵빵히 차는 게 발기거든요. 그러면 혈액이 빵빵히 차기 위해서는 음경 혈관들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동맥을 통해서 피가 들어오고 이제 동시에 정맥은 막히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발기가 되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 혈관에 문제가 있거나 하게 되면 이제 발기부전이 오게 되겠죠. 예. 그래서 이제 음경 혈관의 이상을 초래할 수 있는 질환으로는 네. 뭐 당뇨라든지 뭐 고혈압이라든지 뭐 고지혈증 이러한 그 질환들이 그 발기부전을 일으키는 원인이 네. 되고요. 지금 화면에 치료법이 나왔는데 이제 원인을 조금 더 설명드릴게요. 네. 그 외에 또 그 남성 호르몬이 좀 부족하다든지 할 경우에도 발기부전이 올 수가 있습니다. 네. 남성 호르몬이 부족할 경우에는 이제 흡연이나 과음 그리고 운동 부족으로 인해서 복부 비만 이런 것들이 있을 때 남성 호르몬이 부족해서 결국은 발기부전의 원인이 올 수가 있고요. 그리고 뭐 스트레스는 뭐 만병의 근원이겠죠. 그래서 그렇죠. 예. 특히 그 실민성 발기부전의 대표적인 원인이 이제 스트레스죠. 이제 이런 원인들로 인해서 결국은 이제 발기부전이 올 수가 있습니다. 보면서 놀란 게 과음이나 스트레스가 남성 호르몬 결핍이랑 게 연관이 되어 있는 게 전 되게 신기했거든요. 그럼 네. 이렇게 남성 호르몬이 부족하면 그걸 채워주면 그 질환이 좀 해결이 될 수가 있는 건가요? 네, 네. 이제 남성 호르몬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릴게요. 네. 우리 남성 호르몬인 이제 성기능과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호르몬이 남성 호르몬인데 예. 이게 이제 나이가 들면서 떨어지기도 하지만은 여러 가지 원인 방금 제가 설명드렸던 그런 원인 때문에 더 많이 떨어지게 됩니다. 네. 이 남성 호르몬인들이 떨어지면서 나타나는 증상을 이제 남성 갱년기 증상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렇죠. 그 대표적인 증상으로서는 성욕이 좀 떨어진다든지 활력이 떨어진다든지 아니면 기억력이 떨어진다든지 그리고 쉽게 우울해집니다. 특히 우리 중년 남성들이 가끔 그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갑자기 드라마 보다가 갑자기 울컥한다든지 이제 네. 이런 증상들이 많이 생기는 그런 것도 경우도 있군요. 남성 호르몬 결핍도 네.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네. 그게 기억력도 떨어지면 그 방치했을 때 치매의 원인이 될 수 있고 그리고 특히 심장 질환의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이 남성 호르몬이 부족할 경우에는 반드시 검사를 해보고 그에 따라서 보충을 해주는 게 참 중요합니다. 건강을 위해서라도. 보충하는 방법에는 주사 방법도 있고 먹는 방법도 있고 또 바르는 그런 크림도 여러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예. 그중에서 이제 가장 자신한테 이제 적합한 방법을 선택해서 하면 되겠는데 한 번 주사하면 3개월씩 효과가 가는 이제 그런 주사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그
검사는 간단하게 네. 혈액 검사를 통해서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검사해보고 부족할 경우는 보충해주는 게 성기능을 위해서나 그리고 남성 건강을 위해서나 매우 중요하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치료 방법이 잠깐 들었지만 참 다양한 것 같은데요. 네. 대부분 저희가 초기에는 아프면 이렇게 먹는 약부터 이렇게 치료를 시작을 하잖아요. 발기부전 같은 경우에도 그런가요? 이제 발기부전의 원인 아까 설명드렸고 네. 치료를 이제 설명드리자면 네. 이제 그 남성 호르몬이 부족할 경우에는 남성 호르몬 보충요법도 시작하는 거 중요하지만 이는 직접적인 발기부전을 치료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제 예. 보조적인 방법이다 얘기할 수가 있고 이제 본격적인 치료 방법으로 들어가서 1차 방법, 2차 방법, 3차 방법으로 나눠서 먹는 약 이제 비아그라처럼 먹는 약, 그다음에 주사 방법, 그리고 이제 수술 방법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치료를 하게 되는데 네. 먼저 이제 그 먹는 약 좀 치료를 말씀드리자면 네. 뭐 이제는 모르신 분이 없겠지만 비아그라 같은 이런 그 약들을 우리가 경구 치료제다 하죠. 네. 근데 이 먹는 약들은 지금 우리나라에 나와 있는 이름이 다른 여러 가지 약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사실은 그 분자 구조를 보면 다 그 비슷한 사촌간입니다. 그래서 이 약에 부작용이 있으면 제 약에도 부작용이 있고 이 약 안 들으면 제 약도 안 들고 그런 경우들이 태반이죠. 그래서 그 약들의 부작용으로 이제 대표적인 게 얼굴이 확 달아오르는 뭐 안면 홍조라든지 네. 아니면 심장 그 두근 거 심하게 좀 두근거린다든지 아니면 두통이 심하다든지 아니면 뭐 색각 그 보이는 게 좀 이상하다든지 이러한 부작용들이 심한 경우에는 못 드시죠. 드시기가 좀 어렵죠. 네. 그리고 효과가 없는 경우도 좀 그 한 30% 정도는 있고요. 그리고 특히 심혈관 질환이 있을 경우에는 그 심장 질환을 악화시킬 수가 있고 심한 경우에는 사망까지 이를 수 있기 때문에 네, 특히 좀 위험하네요. 주의하셔야 되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이 약들은 처음에는 반짝 효과가 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네. 가면 갈수록 효과가 좀 떨어져서 뭐 근본적인 치료 방법이라기보다는 이제 임시방편적인 그런 방법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혈압이 갑자기 떨어져서 저렇게 위험한 경우에 취할 수 있으니까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반드시 예, 주치의 그 상의하에 네. 그래서 그 간단한 검사해보고 아. 약을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전문의랑 확실히 이제 상담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요즘에 네. 보면은 그냥 선물로도 많이 주시고 네. 그냥 이렇게 사 먹는 경우도 많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그거 네. 정말 위험한 일입니다. 예. 왜냐하면 자신의 사람마다 다 건강 상태가 다르고 그 체질도 다른데 그 미리 검사 없이 그냥 그 선물용이 아닌데 이건. 그쵸. 그래서 그걸 받아 드시는 경우도 있는데 자신도 모르는 지병이 있는 분들은 그로 인해서 참 큰일을 당하기도 합니다. 네. 특히 그런 식으로 그 주고받고 하는 거에는 이제 중국 사람들이 이런 그 많은데 영양도 제대로 돼 있지 않고 또 중금속도 포함이 돼 있고 해서 용량이 지나치게 많으면 아무래도 뭐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건 건강에 치명적인 그런 수도 있기 때문에 특히 주의하셔야 됩니다. 네. 자, 이제 먹는 약에 대해서 이제 경구 치료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만약에 이게 경구 치료제로 개선이 안 될 경우, 그럴 경우에 이제 어떤 치료법으로 가야 될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떤 방법이 이제 자가주사요법이 이제 네. 두 번째로 있는데 사실 이 자가주사요법은 예전에 이제 그 십몇 년 전에 비아그라가 나오기 전에 저희들이 많이 했던 방법입니다. 근데 네. 이제 성관계 때마다 본인이 직접 음경에다 본인이 주사를 해야 되는데 이 주사 방법이다 보니까 그 주사에 공포가 있는 분들은 어려울 거고 예. 그다음에 그 통증이 좀 늘 그때마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신적으로 퍼지지 않는다는 그런 좋은 점이 있는 대신에 자꾸 주사하다 보면 이제 음경이 이제 좀 딱딱해지는 섬유화가 일어납니다. 네. 그래서 결국은 발기할 때 구부러지는 음경 망곡증이 생길 수도 있고 이거는 아까 그 먹는 약도 그렇지만 이거는 이제 더 빨리 효과가 좀 약해집니다. 처음에는 효과 있는데 점점 용량이 올라가다가 결국은 듣지 않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 주사 방법이 세 가지 그 치료 방법 중에서 가장 만족도가 좀 떨어지는 이제 그런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스스로 주사를 하는 게 참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네. 아까 3달 정도 이렇게 기간이 유지가 된다 그랬죠? 네. 예, 알겠습니다. 네. 자,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026676-0114번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전에 저희에게 이제 사연을 보내주신 분이 있어서 사연 한번 저희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이봐, 김대리, 벌써 취한 거야? 어이, 박 과장, 한 잔 더 해야지. 아니, 젊은 사람들이 왜 이렇게 다들 술이 약해? 부장님, 너무 많이 취하셨어요. 그만 드세요. 여보, 당신 안 일어나요? 이러다 늦겠어요.
아니, 일어나자마자 또 담배예요? 고혈압에 고지혈증까지 있는 사람이 허구한 날 술에 담배. 당신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건강 좀 챙겨요. 맞아. 술 먹고 다음날 일어나기도 힘들어. 그래서 요즘 발기도 잘 되지 않는 건가? 발기부전 정도가 상당히 심한 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죠? 먼저 성기능 검사를 해서 원인을 알아본 후 치료를 시작해 봅시다. 비아그라도 먹었지만 효과가 별로고 자가주사는 너무 불편해. 보다 확실한 치료 방법이 있으면 좋겠는데. 네. 굉장히 현대 남성들의 어떤 그 모습을 딱 압축해 놓은 듯한 그런 사연이었어요. 예. 보면은 지금 음주, 흡연도 참 문제지만 고혈압도 문제고 고지혈증도 문제인 것 같거든요. 예. 사연 어떻게 보셨어요? 네. 뭐, 아까 네. 제가 원인에서도 설명드렸지만, 그, 음주와 흡연은 장기적으로 음경혈관을 손상을 시키고, 그쵸. 아무래도 이제 그 음경혈관을 손상시키면, 고혈압도 고지혈증도 다 원인이죠. 예. 다 발기부전이 오는 것은 자명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쵸. 그래서 이분도 참,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보실 수 있는 그런 이제 그 대표적인 경우인데, 예. 결국 이럴 때는 성기능 검사라는 걸 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물론 이분의 지금 히스토리로 봐서는 발기부전이 거의 와 있을 것이라는 걸 쉽게 우리가 예상을 할 수 있지만 그렇죠. 그래도 보다 더 정확하게 어떤 상태인가를 알아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네. 성기능 검사를 해서 혹시 혈관에 문제가 있는지, 진짜 문제가 있는 건지, 아니면 혹시 남성 호르몬은 안 떨어져 있는지 여러 가지 이제 검사를 해보는 게 좋은데 지금 이제 그 화면에 이제 그 성기능 검사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네요. 네. 먼저 이게 그 발기부전 정도가 어느 정도 심한 건지 이제 문진이나 그리고 이제 히스토리를 이렇게 쭉 한번 체크를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 검사를 하게 되는데 먼저 그 혈액 검사를 통해서 남성 호르몬과 그 외에 발기부전을 일으키는 인자들을 체크를 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컴퓨터 성자하고 발기 검사를 통해서 정신적 원인은 없는지, 그리고 신체적 원인이 많은지 이러한 것들을 알아보는 그런 검사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본격적인 그 혈관 검사, 음경혈류 도플러 검사라는 건데, 그 동맥과 정맥의 상태를 살펴보는 이제 그런 검사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정맥에 문제가 있게 되면 이제 그에 따른 치료를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그 음경 혈관의 이제 가장 안쪽에 있는 내막이라고 있는데 이 내막에 이제 그 발기를 일으키는 이제 인자들이 나오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이런 기능은 잘 돌아가고 있는지 이러한 검사들을 다양하게 알아보는 검사가 바로 성기능 검사입니다. 그래서 네. 아까도 그분도 성기능 검사를 통해서 먼저 원인을 좀 체크한 다음에 이제 아까 먹는 약도 그렇고 주사도 그렇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하셨죠. 이제 그 다음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의심이 되면 우선 검사부터 받는 게 참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시청자분 전화 연결해서 궁금증 해결하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전화 네.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예, 어떤 점 궁금하세요? 예, 저는 나이가 80 먹은 사람인데요. 네, 네. 예, 그런데 지금 80세라고 40, 하시네. 네. 80대요. 예. 80이요? 예. 예. 그런데 성관계를 하려 하면은 네. 이게 잘 되질 않아서 예. 그래서 지금 그 치료법이 있다 그래가지고 뭐 주사도 맞고 이래서 지금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나 하고 싶은 그래서 상담하고 싶어서. 예. 네. 그 성기능이 쉽게 말해서 이제 발기력이 떨어지신 지가 얼마나 되신 것 같아요? 떨어진 지가 한 몇 년 된, 한 3, 4년 된 것 같아요. 예, 그래도 그 오랫동안 잘 그 건강하게 잘 지키셨는데 혹시 당뇨나 고혈압 이러한 질환은 없으십니까? 그런 건 아무것도 없어요. 예. 근데 저가 이제 나쁜 게 네. 폐가 좀 나빠요. 배가 네. 배가 어떻게 나쁜가요? 혹시 폐결핵이나 진폐 환자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혹시 그 먹는 약은 혹시 드셔보셨어요? 비아그라 같은 약들이요? 그거 전에는 한번 먹어보라 해서 네. 한번 먹어봤어요. 어떻든가요? 근데 그거 먹고 얼마 있어야 조금 나아지더라고요. 예, 나아지는데 어제 만족스러운 정도든가요? 아니든가요?
그걸 못 느꼈어요. 예, 그걸 잘 모르겠고. 그 외의 방법은 뭐 주사 방법 같은 건 아직 안 해보셨죠? 아무것도 안 해봐. 그래서 지금 내가 지금 네, 네. 일단은 지금 이제 연세가 이제 80세시고, 네. 그리고, 뭐 다른, 그동안에 이제 비교적 건강을 잘 지켜오셨는데, 그 발기부전이 이제 한 3, 4년 전부터 있었네요. 먼저 네. 그 비아그라 같은 약을 좀 드셔봐셔도 뭐 별로 만족스럽지 않았다 한다면 그 다음 방법이 이제 주사 방법이나 수술 방법을 이제 그 선택을 해야 되는데 수술 방법은 조금 이따 제가 설명을 드리겠고요. 먼저 이제 주사 방법은 그 성관계 때마다 본인이 이제 주사를 해가지고 하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먼저 테스트를 해야 돼요. 주사 용량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병원에 가셔서 이제 일단은 그 테스트를 한번 해보고 시작을 하는 게 좋은데 문제는 이제 연세가 이제 80세 정도 되셨는데 이제 주사 방법이 이런 경우 잘 안 듣는 경우가 또 꽤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좀 번거롭죠. 그래서 지금부터 설명해 드릴 그 전화 끝나고 바로 이제 설명을 드리겠는데 이 수술 방법, 이 수술이 아주 그 연세에 상관없이 아주 편하게 받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도 조금 이따 더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주사 방법이나 수술 방법 중에 한번 선택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도움 많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전화 한 통 더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전화 주셔서 네. 고맙습니다. 예,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저 67겁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저 네, 다름이 아니고요. 제가요. 네. 전립선 암 3기인데요. 아, 예, 예. 네, 이 약을 먹고 나니까 이 성 기능이 네, 아주 문제가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답답을 해가지고 한번 네. 저 전화 문의를 좀 하고 한 예, 것입니다. 예, 예. 아직 수술은 안 하셨죠? 예,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다른 거 빼고 이제 그거에 대해서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예. 이 전립선 암이 있을 때 이제 수술을 전립선 절제술이라고 그래가지고 수술하는 방법도 있고요. 그다음에 예. 이제 호르몬 치료 지금 이제 약 먹고 있는 것도 다 호르몬 치료 중에 하나인데 이런 방법을 통해서 하기도 하고 또 방사선 치료를 하기도 하는데 이 전립선 암은 워낙 이제 서서히 진행하는 질환이기 때문에 어떤 치료 방법이든지 열심히 받으면 이제 완치가 될 수가 있는데 문제는 지금 약을 드시고 있는 게 호르몬 치료입니다. 근데 호르몬 치료가 남성 호르몬을 억제하는 그런 치료거든요. 그래서 이 약을 드시게 되면 거의 다 발기부전이 오게 됩니다. 그리고 수술을 해도 발기부전이 오게 되고요. 근데 그 약을 안 드실 수는 없는 거고, 그리고 또 혹시 수술로 또 바꾼다 하더라도 마찬가지고 발기부전이 다 오거든요. 그래서 이 발기부전 이런 경우에는 또 비아그라 같은 약을 먹어도 별로 효과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60대 후반이시고 그러다고 한다면 보다 더 확실한 방법인 이제 수술 방법을 사실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수술 방법은 이제 곧 설명을 드리겠지만 음경 보형물 삽입 수술이라는 방법인데 이건 수술 한 번만 해놓으면 나머지 인생, 다시 말해서 돌아가실 때까지 이 성기능만큼은 적어도 청춘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 후에 계속 좀, 주의 깊게 좀 집중해서 좀 한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자, 계속 내용 이어가겠습니다. 지금 수술 방법을 두 분에게 추천을 해주셨는데요. 네. 그러면 저희 그럼 수술 방법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음경 보형물 삽입술이라고 하죠. 예. 네, 방금 제가 설명드렸듯이 이제 네. 음경 보형물 삽입 수술이라는 방법인데 네. 먹는 약이나 주사 방법은 처음만 효과했지 네. 가면 갈수록 효과가 없다고 제가 얘기를 드렸죠. 예. 그리고 부작용도 많고요. 그래서 진짜 치료라고 할 수가 없는데 좀 근본적인 치료라고 할 수 있는 게 바로 수술입니다. 왜냐하면 한 번 하면 돌아가실 때까지 성기능이 20대 같은 그런 이제 그 확실한 성기능을 유지할 수가 있기 때문인데 종류가 굴곡형하고 팽창형 두 가지가 있습니다. 굴곡형은 이제 단단한 보형물인데 늘 발기된 상태이기 때문에 평소 때는 이제 구부려 놓을 수는 있지만 이제 발기된 상태니까 표시가 납니다. 그래서 네. 남들이 봤을 때 금방 알아채기 때문에 이제 만족도가 좀 떨어지는 그 방법이고요. 이제 가장 만족도가 좋은 게 이제 팽창형인데 이 팽창형은 꺼져 있을 때는 지금하고 똑같기 때문에 남들이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발기를 시키느냐면 여기 음낭 속에다가 스위치 역할을 하는 조절 펌프라는 걸 미리 넣어놓습니다. 수술할 때. 밖에서는 안 보이죠. 그걸 몇 번 작동을 시켜서 발기를 시키고 또 다시 또 다른 데를 누르면 싹 꺼지는 이제 이러한 원리로 인해서 그 발기를 시켰다가 껐다가 하는 이제 그게 바로 팽창형 보형물 삽입 수술입니다. 이건 이제 수술하고 나도 이제 감각이나 타정이나 그건 그대로 오고
그리고 실제 사정을 해도 본인이 끄기 전에는 안 꺼지기 때문에 그 조루 사정이 좀 빠른 이제 조루 환자분들한테까지도 아주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네. 자, 이제 동영상을 좀 보면서 설명드릴게요. 네. 보형물이 음경내로 들어가고 위에 물주머니가 하나 들어가고 그리고 네. 밑에 이제 그 스위치 역할을 하는 조절 펌프가 들어가는데 이 조절 펌프 위쪽을 누르게 되면 이 물주머니에 있는 물이 관을 타고 음경내로 들어가서 아주 탱탱한 상태가 됩니다. 충분히 성관계를 하신 다음에 이제 조절 펌프 아랫부분을 지그시 눌러주면 다시 물이 위로 올라가면서 자연스럽게 꺼지는 자연발기와 거의 유사한 이제 그러한 기능을 가지는 게 팽창형 보형물 삽입수술입니다. 이제 그 방금 보셨겠지만 그 물주머니가 하나 들어가는데 그럼 그 네. 물주머니는 어디에 들어가느냐? 우리 방광, 오줌포 바로 옆에는 누구나 이제 빈 곳이 있습니다. 글이 들어가는데 거기는 신경이 없기 때문에 전혀 불편하지가 않고요.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는 물은 우리 몸의 물인 생리식염수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근데 그 물은 그 안에만 있기 때문에 증발되거나 썩거나 그러지 않고 한번 수술할 때 넣어놓으면 돌아가실 때까지 그대로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수술이 아주 거의 완벽에 가까운 그런 좀 안전하고 그리고 자유자재로 성관계가 가능하고 이물감도 전혀 없고 불편함도 없고 그래서 만족도가 가장 높은 치료 방법이 바로 팽창형 보형물 삽입수술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영상 보니까 지금 물주머니도 들어갔잖아요. 이게 기계다 보니까 고장이 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럴 때는 네. 뭐 재수술을 해야 되는 건가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 수술이 이렇게 좋은 게 있습니다. 그러면은 가장 먼저 이제 물어보는 게, 이게 정말 몸에 들어가도 괜찮을까요?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물감은 없을까요?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이런 걸 물어보는데, 먼저 이제 그 수술은 우리 요즘 이제 많이 보편화됐죠. 우리 치아가 빠지고 그러면은 우리 넣는 걸 임플란트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예. 근데 이 수술도 쉽게 말해서 음경에 문제가 있어요. 음경 안에 들어가는 이제 임플란트입니다. 이제 훨씬 더 기능이 좋은 그런 이제 임플란트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이제 이물이 들어가기 때문에 무슨 문제가 생길 수도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당연히 하게 되겠죠. 근데 이 수술은 이미 한 30-40년 전부터 이제 미국에서 시행해왔고 저희 나라에서 이제 네. 한 30년 정도가 됐는데 부작용이 생길 수 있는 건 이제 두 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염증이 생길 수 있고요. 네. 또 하나는 기계적인 고장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래서 반드시 이 수술을 전문으로 하는 그런 이제 경험이 많은 의사한테 가서 하는 게 아주 중요한 이제 점이고요.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거의 염증이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근데 기구 이제 고장이 날 수가 있겠죠. 오래 네. 쓰시다 보면. 근데 그 확률이 1% 미만으로 아주 드뭅니다. 근데 혹시 고장이 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자동차 오래 타고 다니다 보면 타이어도 교환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간단한 방법으로 고장난 부분만 갈아 끼워주게 되면 다시 평생 사용하는 지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크게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전화 연결 또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전화 네, 주셔서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점이 궁금하신가요? 먼저 연세는 어느 정도? 네, 전화 연결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부르는 거예요? 예, 네, 예, 예. 네, 전화 네. 연결됐고요. 예. 77입니다. 아, 예, 예. 네. 성기능이 약해져서 지금 전화하신 거죠? 저 안 돼서 하는 거 해본 거죠? 예, 예. 지금, 약하다는 것보다. 예, 발기가 잘 안 되신 게 얼마나 되셨습니까? 한 몇 년 된 것 같은데? 예, 몇 년 되셨고, 4, 5년 된 것 같아요. 예, 4, 5년 되셨고, 혹시 비아그라나 이런 약은 드셔보시지 않으셨어요? 써봤는데 처음에는 듣더라고요. 네. 근데 요즘 잘 안 나중에 듣죠? 안- 예. 주사 방법이나 이런 걸 아직 안 해보셨죠? 주사도 해봤는데 처음에는 잘 듣더니 그것도 안 들어보고요. 아, 그렇죠. 혹시 당뇨나 고혈압은 없으세요? 있습니다. 예, 당뇨약 드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그건 한 10년 넘어간 건데요. 예, 그렇죠. 당연한 고혈압은. 예, 예, 그렇죠. 고혈압약 같이 드시는 경우가 많으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간단하게 정리해서 설명드릴게요. 일단은 당뇨, 고혈압이 당연히 원인 질환이고요. 그리고 이럴 경우에
먹는 약, 비아그라나 이런 먹는 약들이 잘 안 듣는 경우가 태반이고요. 또 주사 방법도 잠깐 좀 듣는 등 싶다가 또 안 듣죠. 그래서 결국은 이런 경우에는 이제 수술 방법이 가장 좋습니다. 근데 이제 그 수술 방법 중에서 제가 아까 가장 자연스럽고 만족도 좋은 게 바로 팽창형 보형물 삽입 수술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드렸는데 마찬가지로 그 방법을 제가 권해드립니다. 근데 이제 당뇨 고혈압 있는 분들이 혈액을 좀 그 피 잘 돌게 하기 위해서 아스피린 종류도 같이 드시는 경우도 많죠. 그럴 경우에는 이제 그 미리 아스피린 종류는 한 일주일 전에 끊고 수술을 하시는 게 좋고요. 특히 이 당뇨 있는 분들은 혈당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혈당 관리를 잘 하시게 되면 이제 당뇨가 가장 무서운 게 이제 합병증 아니겠습니까? 네. 합병증도 예방할 수가 있고 수술할 때도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혈당 관리는 잘 하고 계십니까? 선생님, 제가 한 말씀 드릴까요? 네네, 말씀해 주세요. 예. 그 전에 주사도 해보고 배하고도 다 써봤는데요. 네네. 수술을 했었어요. 하셨어요? 네. 했는데 그거가 잘못해갖고는 당이 430인데 해불더라고요. 네. 그래갖고는 그 골마가지고 한 3개월을 욕봤거든요. 그러셨군요. 예. 그래가지고 안 되니까 하나도 안 되니까 의사가 반납 80% 줘야겠네, 50% 줘야겠네, 거짓말마다 3개월 동안 거짓말 써다가 예, 빼내서 알겠습니다. 하나도 안 되니까는. 예, 알겠습니다. 예. 빼냈는데 하나를 다시 치료 후에 하나를 였는데 네. 그거이 잘 못 였는가 적어가지고는 안 된다고요. 그러시군요. 예, 그 부분도 좀 설명을 드릴게요. 예. 이게 가장 중요한 게 아까 이제 잠깐 사실 언급해 드렸는데 이 보형물 삽입 수술은 반드시 보형물 삽입 수술을 많이 하는 전문 병원에서 받는 게 좋습니다. 아까 그렇지 않는 경우에 가끔 방금 얘기했듯이 염증이 생긴다거나 이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물론 이제 염증이 생길 경우라 하더라도 잘 조처만 하게 되면 그다음에 또 다시 문제 없이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만은 하필이면 또 그런 경우가 되셨네요. 어쨌든 이제 지금부터라도 방법은 있으니까 실망하지 마시고 다시 그 전문병을 찾아서 더 좋은 치료를 수술을 한번 받아보시기를 권하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전화 또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전화 주셔서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저 72살 먹은 사람인데요. 네. 창피해서. 괜찮습니다. 뭐 어차피 얼굴이 안 나오니까 편안하게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발기가 좀 안 되신 게 얼마나 되셨습니까? 2년 전에는요. 네. 질속이 넣어갖고 한 2번 동안은 서갖고 있다가 네. 그냥 죽어버려요. 그래서 안 돼갖고 네. 그랬는데 네. 1년 전에는 전립선 비대증 수술을 했습니다. 네. 1년 전에는. 그런데 네. 수술하고부터는 이제까지 1년 동안 한 번도 서지도 않고 안 됩니다. 그 약을 먹어도 네. 무슨 약이 나오면요. 네. 엠빅스라는 예. 네, 알겠습니다. 네. 먹어도 안 돼요. 네. 그래서 자가주사요법은 안 해보셨습니까? 안 해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연세가 70대 초반이시고 성기능이 약해진 거 한 2년 전이고 특히 이 전립선 수술 후엔 더 그렇다. 물론 지금 전립선 수술이 가끔은 발기부전과 관련이 있을 수는 있지만 대부분은 전립선 비대증 수술은 크게 영향을 안 주는데 어쨌든 그것도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먹는 약은 드셔보셨지만 만족스럽지 않은 상태고 물론 주사는 안 해봤지만 지금 혹시 당뇨나 고혈압 같은 성인병은 없으세요? 네. 끊으셨네요. 네네. 예, 답을 해드릴게요. 네. 이런 경우에는 주사 방법도 물론 잠깐 해볼 수는 있지만 예. 수술 방법이 더 좋습니다. 그래서 네. 어차피 해야 될 수술이라고 한다면은 조금이라도 젊어서 하는 게 좋기 때문에 지금 이제 70대 분이시라고 한다면 뭐 수술은 70대, 80대 분들도 많이 하고 있으니까 충분히 네. 수술 대상이 되고요. 수술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수술은 한 번만 제대로 해놓으면 그 다음에는 적어도 이 발기 가지고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요. 우리가 나이 들어서도 연세가 있어도 이 성기능이
있는 분과 없는 분과는 확연히 차이가 납니다. 이 성기능이 있게 되면 첫째 자신감이 있게 되고 발기력이 좀 떨어지신 분은 다른 부분이 아무리 풍족해도 아무래도 좀 허무해지고 우울해지기가 쉽습니다. 근데 우울해지게 되면 결국은 건강까지 해치게 되죠. 그래서 이 그 성기능이 연세가 드셔도 매우 중요한데 네. 이 연세 드신 분들의 성기능을 확실하게 그 고쳐줄 수 있는, 책임져 줄 수 있는 그런 치료 방법이 바로 수술 방법인 팽창형 보형물 삽입 수술입니다. 그래서 그분 방금 전화 주신 분께도 이 그 팽창형 보형물 삽입 수술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전화 한 통 더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네, 61인데요. 네네. 전립선 암 수술을 얼마 전에 했어요. 예, 그러셨군요. 예. 예. 그런데 발기가 좀 잘 안 됩니다. 네. 그 전에는 잘 됐습니까? 전에는 됐었어요. 예. 예. 물론 그 수술하신 그 병원에서 뭐 약도 좀 처방 받아보고 하셨죠? 아니, 안 받았습니다. 아예 안 받았어요? 예. 그러면은 먼저 답변을 드릴게요. 이 전립선, 아까도 그 전화 주신 분하고 잠깐의 설명을 드렸는데, 전립선 암은 서서히 진행하는 암이기 때문에 치료만 잘 받으면 뭐 천수를 누리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먼저 그 말씀을 좀 드렸었고요. 그리고 치료하는 방법에는 뭐 약물 방법도 있고 방사선 치료도 있고 그리고 수술 방법이 있는데, 수술 방법은 이제 전립선만 똑 떼어내는 거죠. 그래서 그걸 지금 받으셨다는 얘기인데, 이제 그 전립선 절제술을 하고 나면 전립선에 붙어서 지나가는 발기와 관련이 있는 신경이나 그다음에 혈관을 어느 정도 손상을 시킵니다. 그래서 그 전립선 절제술하고 나면은 대부분 다 발기부전이 옵니다. 근데 이럴 때 먹는 약이라든지 주사 방법은 물론 잠깐은 효과가 있을지 몰라도 대부분 다 그러다가 맙니다. 그래서 결국은 답은 역시 팽창형 보형물 삽입 수술이라는 수술 방법입니다. 대신 이제 이 수술을 했다고 해도 사정 문제는 암 수술을 하시고 나면 이제 전립선 부분이 없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사정인 액이 원래 전립선을 지나서 나오게 돼 있는데, 이제 전립선 지나서 방광으로 들어가는 역형성 사정이 생기죠. 그래서 사정 문제는 그렇지만 어찌됐든 이 발기 문제는 그 수술 방법, 팽창형 보형물 삽입 수술로서 확실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법을 특히 암 수술하신 분들은 당연히 그 수술을 많이 권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전화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수술 방법 많이 추천을 해주셨는데요. 네. 근데 혹시 좀 이렇게 고령이시거나 만성질환 있는 분들은 이게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거든요. 네. 네, 비교적 예후가 좋은 사례 있으면 보시면서 설명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소개를 해드릴게요. 네. 제가 치료했던 이제 환자분들 중에서 이제 두 분이 조금 인상적인 분이 있어서 네. 이제 소개를 해드리겠는데, 이분이 이제 60대 초반인데 아까 그 사파에서 나왔었지만, 이분도 친구 좋아하시고 술 담배 좋아하시고 그 모임도 많고, 그래서 잦은 흡연, 잦은 음주 하다 보니까 당연히 혈관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심장 혈관에 문제가 생겨서 그 스텐트라고 하는 혈관 확장술을 또까지 받으셨어요. 예. 당연히 음경 혈관에도 손상이 있었겠죠. 그래서 검사를 해보니까 뭐 고혈압도 있고 고지혈증도 있고 거기다가 남성 호르몬까지 부족한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발기부전은 당연히 상당히 심한 상태였고, 그래서 결국 이분도 팽창형 보형물 삽입 수술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 팽창형 보형물 삽입 수술에서 발기는 이제 확실하게 되지만 그 남성 호르몬이 많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제 성욕이나 활력도 많이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보충요법을 같이 했더니 건강도 좋아지고 활기차지고, 그래서 아주 의욕적으로 사시는 이제 이런 예가 있어서 이제 먼저 한번 소개해드렸고요. 다음으로 이제 이분이 이제 50대 초반인데, 이번 발기부전 때문에 결국 부부간에 아주 심한 갈등이 있어서 이혼 위기까지 그런 이제 처한 사례입니다. 그래서 검사를 해봤더니 발기할 때 음경 혈관 중에서 이제 동맥은 피가 들어오고 정맥은 동시에 막혀줘야 발기가 빵빵하게 되는 건데, 이 정맥에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그걸 보고 우리가 정맥성 발기부전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또 보니까 당뇨까지 있고 해서 이번에는 당뇨 치료도 물론 이제 같이 이제 시작을 했고, 그다음에 특히 정맥성 발기부전의 경우에는 뭐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시기에 그런 이제 발기기 때문에 이제 수술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수술 방법인 팽창형 보형물 삽입 수술을 했거든요. 부부 관계가 회복된 건 물론이고
그분은 이제 이 자신감이 생기니까 사업까지 잘 된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신 사례가 있어서 또 소개를 해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발기부전 아까 그 전화 주신 분들도 그런데 4년, 5년 뭐 몇 년씩 이렇게 있으시다가 이제 치료 좀 궁금하셔서 전화하신 분들 많았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치료를 미루면 좀 나중에 더 문제가 커질 것 같아요. 네.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부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미루게 되면 나중에 부부간의 갈등의 단초를 제공하는 거고요. 또 그 원인 쭉 살펴봤지만 결국 건강이 나빠지면 발기부전이 옵니다. 그러면 발기부전을 치료하면서 건강치료까지 같이 하게 되는 거니까 네. 이 건강치료 미루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미뤄서는 될 일이 아니라는 거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치료 미루시지 말고 검사부터 빨리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026676-0124번으로 전화 주시면 바로 상담 가능합니다. 자, 지금 발기부전 이제 살펴봤는데요. 발기부전 이외에도 또 많은 그런 질환들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네. 것들로 이제 남성분들이 많이 고민을 하시나요? 예, 사실 그 성기능 장애 그러면 발기부전만이 아니죠. 그쵸. 그 사정이 지나치게 빠른 조루라든지 아니면 이제 크기에 대한 컴플렉스 이런 것도 있고 남성 갱년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특히 저희들이 설문조사해 보면 그중에 1위가 바로 조루죠. 2위가 크기에 대한 컴플렉스인데 아까 제가 잠깐 내가 그 짧게 설명드리고 넘어갔는데 이 음경 보형물 삽입 수술을 하게 되면 뭐 자유자재로 성관계도 가능하고 감각도 다 똑같고 사정도 다 똑같다고 얘기 드렸는데 특히 사정해도 본인이 끄기 전에는 안 꺼지기 때문에 계속 성관계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성까지 파트너까지 충분히 만족할 때까지 성관계가 가능해진다는 특징 때문에 조루 환자분들이 제일 그 힘들어하는 게 바로 그거거든요. 아, 네. 본인은 사정할 때 잠깐 이제 쾌감을 느끼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그 시간이 너무 짧기 때문에 파트너는 아직도 시작도 오기 전에 끝나버리는 이런 사태 때문에 이제 가장 힘들어하는데 그 부분이 보형물 삽입 수술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좋아집니다. 그래서 발기부전과 조루를 확실하게 치료하는 게 이제 보형물 삽입 수술이겠죠. 근데 어차피 그 수술을 하기 위해서는 마취를 하잖아요. 네. 마취한 김에 크기에 대한 컴플렉스가 있는 분들은 음경 확대 수술이라는 방법을 같이 하게 되면 뭐 한 번 마취에 이 세 가지 발기부전, 그다음에 조루, 그다음에 크기 컴플렉스를 다 해결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좋은 점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조루 치료법도 결국 같은 맥락에서 이제 치료를 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신 그렇습니다. 거죠? 아, 그럼 저희 이제 또 동영상 보면서 그럼 설명을 조금 더 들어보도록 할까요? 네, 다시 한번 보면서 네. 설명드릴게요. 팽창형 보형물 삽입 수술입니다. 자, 보형물이 음경내로 들어가고 위에 물주머니가 들어가고 네. 아래에 이제 조절 펌프 스위치가 들어가는데 이 조절 펌프 윗부분을 눌러주면 물주머니에 있는 물이 관을 타고 음경내로 들어가서 아주 탱탱한 상태가 유지가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충분히 성관계를 하신 다음에 끌 때는 이 조절 펌프 아랫부분을 지그시 눌러주면 다시 물이 위로 올라가면서 자연스럽게 꺼지는 자연 발기와 거의 똑같은 이제 그런 발기가 바로 팽창형 보형물 삽입 수술을 위한 발기입니다. 네.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이 수술을 하고 나면 본인이 원하면 얼마든지 성관계가 가능하고 그다음에 감각이나 사정이나 모든 게 다 똑같으면서 조루까지 치료가 된다고 얘기 드렸죠. 그리고 매첨은 키우고 매첨은 끌 수 있기 때문에 파트너도 모를 정도로 부인도 모를 정도로 아주 감쪽 같다 전혀 표시가 나지 않는다는 점도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뭐 보형물 삽입술이랑 음경 확대술 같이 이제 동시에 가능하다 말씀해 주셨거든요. 네. 그 음경 확대술에 대해서도 조금 더 자세하게 좀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제 확대 말 그대로 이제 키운다는 얘기인데요. 네. 특히 이제 음경의 굵기를 키우는 방법이 이제 굵기 확대술. 이제 어떻게 하느냐면, 이제 우리 인체 진피 알로돔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걸 예. 가지고 피부 바로 밑에다가 이렇게 전체적으로 감싸주게 되면 그만큼 굵어집니다. 그래서, 굵기 확대술이 되는 거고, 길이 부분은 숨어 있는 음경을 붙들고 있는 인대를 갖다 현수인대라고 하는데, 현수인대 부분을 좀 어느 정도 조금 절제를 해주고 내면 그만큼 길이가 좀 길어집니다. 근데 길이 연장술을 하나 좀 알아두셔야 될 거는 발기시라기보다는 평상시에 주로 효과를 보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귀도 확대술, 제일 끝부분을 귀도로 가죠. 귀도 확대 수술은 이제 우리 피부 성분을 액체로 된 게 있습니다. 그걸 귀도 피부 바로 밑에다가 주입을 해주는 방법이에요. 그 네. 약물 주입 귀도 확대 수술인데 이제 그만큼 좀 부풀어 오르니까 커지는 거죠. 근데 피부 성분이다 보니까 그 역시 그 부작용이 거의 없고요. 매우 안전한 이제 그런 방법입니다. 특히 이제 약물주입 기도 확대술은 약간 무디게까지 해주기 때문에 사정이 좀 빠르신 분들한테 또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방법들로서 음경 확대를 하게 됩니다. 네. 근데 저는 계속 걱정되는 게 이 보형물 삽입술이나 음경 확대술이나 다 이제 이물
각질이 들어오는 거니까 네. 그 이물감 때문에 약간은 조금 몸에 좋지 않을까라는 걱정도 되거든요. 예. 네. 근데 사실은 그 아까도 이제 보형물 살수술 예. 얘기도 했지만 거의 그런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예. 물론 그 아주 드물게 있을 수 있지만 간단한 방법으로 다 치료할 수가 있고요. 근데 이제 그 확대술 얘기도 잠깐 드렸는데 들어가는 그 재질이 참 중요합니다. 근데 들어가는 재질을 제가 아까 그 이제 알로덤이라는 인체 진폐를 얘기 드렸는데 그 외에 여러 가지 재질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외의 재질들이 부작용들이 좀 있으니까 그거는 조금 좀 유의를 하셔야 되고 좋은 재질만 쓰게 되면 전혀 부작용 없이 아주 그 컴플렉스에서 해소할 수가 있고 기능도 훨씬 더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대부분 이제 수술적인 방법들이 많이 추천이 됐지만 모든 경우에 이제 수술을 하는 그런 건 아닌 거죠. 네. 그렇습니다. 사실은 수술을 않고 할 수만 있다면은 예.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이죠. 그래서 평소에 건강 관리가 참 중요합니다. 네. 아까 제가 원인에 대해 설명드렸지만 혈관 관리 잘 하시고 뭐 당뇨나 이런 것들이 혹시 어쩔 수 없이 왔다고 하더라도 그 철저하게 지켜서 운동도 열심히 하시고 이렇게 되다 보면 예방도 할 수 있고 혹시 남성 호르몬이 좀 부족할 경우에는 뭐 보충요법 이것까지는 이제 우리가 수술이 아니니까 이제 네. 그렇게 하면서 그 다음 단계인 어느 정도 발기부전이 왔다 그렇게 되면 처음부터 무조건 수술할 일이 아니고 뭐 이제 그 약으로 어느 정도 될 수 있으면 약이라는 게 그때그때 먹는 약을 의미하는 건 아니고요. 이제 저용량 장기요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같이 남성 호르몬 요법과 병행하게 되면 어느 정도 치료 효과가 또 있을 수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이런 저런 방법들이 다 궁극적인 방법은 아니라는 것은 미리 알고 치료를 하셔야 되겠죠. 네, 알겠습니다. 자,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0266-0124번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전화 연결도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65세입니다. 네. 발기력이 좀 떨어지셔서 전화 주셨죠? 아니, 그게 아니고요. 네네네. 저는 그 전립선 수술로 몇 해 전에 했거든요. 어떤 비대에서. 수술 했습니까? 전립선 수술을. 전립선이 비대했어요. 네, 비대로 해서, 그, 관을 넣어서 레이저로 했습니까? 아니면 혹시 뭐 개복 수술을 했습니까? 아니, 그니 간을 열어서 레이저를 했습니다. 예, 레이저 수술 하셨고요. 그게 몇 년 예. 전에 하셨고요. 예, 그래서요? 네. 그런데 그거를 하고 나서부터 무엇입니까? 관계하고, 그때 호르몬이 안 나오거든요. 예, 그게 성관계도 좀 원만치 않으셨죠? 지금? 예, 그전부터 조금 그런 거 있었는데, 네. 저 사정을 해도 호르몬이 네. 느끼고 나서 아예 안 나오거든요. 네. 아까 전에 전립선 암 수술하신 분한테도 잠깐 그 얘기를 드렸는데, 이 전립선 사정액이라는 것은 전립선액과 정낭액, 그리고 뭐 정자리 섞여서 나오는 게 사정액인데, 그 관이 전립선을 관통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결국 요도를 통해서 나오는 게 이제 사정인데, 전립선 비대증 수술은 그 레이저 수술 특히, 전립선이 요도 부분의 전립선 비대된 부분을 깎아주는 방법이 바로 그 레이저 전립선 그 수술입니다. 근데 이 깎아주게 되면 위쪽으로 좀 넓어지죠. 그래서 사정관 바로 위쪽을 많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정이 되긴 되되 앞으로 나오는 게 아니고 뒤로 가는 역행성 사정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광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몸에 지장은 없는데 나중에 소변이 섞여 있다가 나중에 소변 볼 때 나가긴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아무것도 안 나오니까 사정이 안 되는 걸로 생각을 하는데 사정이 되기는 되죠. 그래서 그걸 보고 우리가 역행한다 해서 역행성 사정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전립선 수술하시게 되면 그 부분은 거의 뭐 절반 이상이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어쩔 수가 없고요. 그건 그냥 이게 이렇게 되는구나 그냥 알고 걱정하지는 않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혹시 발기력이 좀 많이 떨어지셨다고 하셨는데 뭐 비아그라나 이런 약을 드시면서 하십니까? 아니면 안 드셔도 뭐 아주 괜찮을 정도입니까? 지금 먹지는 안 합니다. 예, 아직 드시지는 않고요. 네. 그럼 아직 비교적 발기력은 잘 유지가 되고 있는데, 어찌됐든지 이 전립선 부분은 그렇게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 발기부전 문제는 앞으로 또 검사를 해보시고, 또 문제가 있으면 남성 호르몬이라든지 이런 보충요법도 해가면서 시작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전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아담스 비뇨기과 이무현 원장과 함께 성기능 장애로 고민하고 계신 분들의 고민 함께 해결해 봤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